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한테는 좀 아쉬운 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TSMC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TSMC가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어떻게 봐야죠? 적이긴 한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존경스럽다고 할까요? 한때는 적이었고 한때는 삼성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한때는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기도 하고 근데 스카우트 제의를 거부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전설적이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의 국부라고 그 반도체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그런 분이긴 한데 어떻게 TSMC가 성장을 했고 TSMC가 이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TSMC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서 그 기업이 유출했던 기업이 손절했던 기업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좀 전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이야기를 이제 좀 차근차근 해서 이번 주는 계속 TSMC의 발전 과정과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좀 시리즈로 이번 주는 좀 해드릴까 합니다. K 반도체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부하면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K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TSMC에 관한 아시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TSMC를 이야기하자면 모리스 창이라는 분을 빼놓고 이제 회장이시죠.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은퇴는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만 에이펙 회장으로 계신데 이분을 빼놓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모리스 창이라고 이분이 이제 하버드 중퇴하시고 이제 MIT를 졸업하시고 스탠퍼드 있으시다가 대만이 갑작스럽게 이제 반도체라는 그걸 먹거리를 하겠다고 해서 나라에서 이제 2005년에 갑자기 이제 나라에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세워야겠다고 해서 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회사를 세워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반도체 나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스 창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제장관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모리스 창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때 당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리스 창이. 근데 이제 이 제안을 받자마자 월급도 작고 이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대만으로 옵니다. 뭔가 뭐 변화의 시기고 뭔가 이게 자기에게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스 창이 오게 되는데 모리스 창이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당시 대만 쪽이 이제 돈이 없다. 반도체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쪽에서 와서 이제 모리스 창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대만 쪽에서 여러 나라한테 인텔에게도 제안을 하고 여러 나라에 제안을 했는데 오직 필립스만이 5,800만 달러 25% 정도를 지분을 하고 이제 대만이 48% 그리고 이제 TSMC가 사기업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뭐 쉽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TSMC가 쉽게 가지는 않았었고 일대 사장이었던 분이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그분이 바로 1년 만에 그만두고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이제 1년 그 다음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쉽게 가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만이 갈 거는 파운드리 대만이란 자체가 우리는 자체 개발이 안 된다. 맞아요.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예, 우리는 TSMC.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밭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로 가야 되고 그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 가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세웠었고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성공을 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서 계속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쪽으로 이제 돌려서 가는 그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품에 관해서는 철저하고 독한 느낌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비인간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회사에 출근을 하면 핸드폰하고 모든 걸 다 뺐습니다. 되게 보수적이네요. 그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보안 때문인가?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2번인가 3번을 걸리면 퇴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이나 이런 것들 누출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엄격하게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그 공정이나 제품에 뭐가 누가 될까봐 그러는 건데요. 뭐 비인간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제품에 이런 것 대신에 이제 대우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 공정이나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가 들어가고 그걸 어기는 분들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TSMC 제품이 높게 평가를 받았고 그 어렵다는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고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05년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2009년에 자신이 은퇴를 하고 2명의 CEO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갑자기 회사가 막 다시 또 다운이 됩니다. 왜요? 잘못 잘 안 돼. 안 이분이 되는 안 해요. 거죠? 역시 안 카리스마가 하니까?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음. 안 하게 되니까 또 이제 흔들리다가 다시 이제 2012년에 다시 이분이 또 이제 또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세 명의 CEO를 세우고 또 두 명을 한 명 또 두 명을 세우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분이 결국 2018년도에 이제 다시 컴백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이게 TSMC가 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건 이분이 뭐 또 좋은 건 이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세 명이 있고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실력에 의한 후계자들을 하고 후계자들도 이제 경쟁 체제 2인이나 3인 정도로 해서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경쟁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되게 자리를 깨어 있네요. 경영권 승계를 안 한다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지만 CEO지만 2인이나 3인 정도를 서로 이제 경쟁을 시켜서 이 경쟁 구도에서 물러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철저하게 회사의 이익이 누가 되느냐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TSMC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 지금은 이제 TSMC에서 은퇴를 하고 음, 대만 에이펙 쪽에 회장을만 맡고 회장직만 좀 네, 맡는 이제 예,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대만의 이제 경제 상황이나 반도체 원체 그쪽에 말을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마디 한마디 이번에 이제 대만하고 중국 아니 대만 중국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화웨이 쪽에 뭐가 생겼을 때 네. 그 한마디 한마디 영향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죽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니까 확 뒤집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강력한 그런 분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분이 되게 뛰어나세요. 뭔가 영업을 하고 이럴 때 되게 뛰어나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뒤지지가 않아요. 영업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도 보니까 그 전에도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니까 박리담회나 전략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세요. 마케팅을 잘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자기가 부사장일 때 이제 IBM하고 이제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전략을 잘 세워서 만년 2등 회사를 1등으로 세우시고 이미 재능이 좀 뛰어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원래 이제 자기가 이제 반도체를 예전에도 자기가 할 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그 비싸게 받고 뭐 이런 전략을 했는데 자기가 할 때는 좀 낮게 받으면서 수주를 많이 받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고 그런 마케팅 전략에 좀 뛰어나신 그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의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분이 이제 B2C, B2B는 잘하는데 B2C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번 이제 B2C 분야의 사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말아먹으셨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고객과의 직접적인 그렇죠. 영업은 그거는 다른 예, 그거죠. 그런 건 좀 어렵다고 네. 본인이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건 잘 못하시는데 나머지 쪽에서는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독학으로 반도체를 익힌 엔지니어링이고 원래는 머리가 되게 비상하신데 가족들 때문에 원래는 하버드 들어가셨다가 인문학을 하셨다가 너무 좋아하셨는데 가족 밥벌이를 해야겠다. 그래서 MIT로 전공을 바꾸셨을 정도로 그리고 어릴 때는 정말 집이 어려워가지고 대만에 있을 때 중국으로 옮겨가셨는데 학교만 9번을 옮겨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술자 출신이신 거네요? 네네네 엔지니어 출신이십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시구나. 그래서 뭐 되게 똑똑하고 되게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네. 굉장히 이제 TSMC를 일으켰던 네네. 회장님이다 보니까 기범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뛰어나시고 전반적으로 잘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그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도 조금 옛날 분이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이스하다? 약간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맞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세계 시장을 대한 예측하는 능력이 되게 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 하고 AI 시장으로 재편될 거라는 것들을 미리 아셨던 미리 것 같아요. 아셨던 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남들이 이제 다 반도체 시장이 약간 얼어붙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보니까 이제 시장을 다 닫고 공장을 짓지 않을 때 본인이 공격적으로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하고 그랬던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제 그 준비된 자만이 이제 어떤 감독님이 하신 얘기인데 유명한 스웨덴 감독님이 준비된 자만이 즉흥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준비해서 모든 물량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TSMC가 이런 상황이 돼서 뭐 만약에 엔비디아 물량을 누군가 받아야 됐을 때 과연 우리 쪽에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어요. HBM 그 5단 예, 그 기술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니다. 예. 삼성전자가 걱정되시는 거죠. 네, 걱정됩니다. 그렇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조사단이 가 있다고 하거든요. 가 있다고 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뭔가 하고 삼성전자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으면 그 계약 부분 때문에 안 밝히고 정확하게 안 밝히고 있는 건 그러면 참 다행이긴 한데 뭐 그러면 다행인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잘 돼서 이게 우리가 좀 발전적인 게 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도 약간 이렇게 불세출의 영웅이 좀 나와서 좀 반도체에 좀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 TSMC가 쓰는 전기량이 한 도시 중소도시 한 곳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대만에. 그런데도 이 대만에서는 전폭적으로 밀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전기료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전기료가 지금 올라가지고 그 부분에 이게 지금 맞아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K 반도체가 과연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국가에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